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제 뒤에 꽉 차다가 이때쯤 되면은 이렇게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죠. 저 전에 강의하신 분이 너무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눅이 좀 듭니다. 사실 저는 지금 나이가 61세거든요. 61세인 사람이 아침에 이 시간에 나오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침에 아마 혀가 꼬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잘 이해하고 봐주시고요. 저는 뉴스킨으로 사실은 제2의 인생을 선물을 받았어요. 뉴스킨을. 아마 만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뉴스킨에 감사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일단 마이 스토리를 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느 라디오를 아침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바람이란 뭐뭐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글자를 우리 여기 계시는 사장님이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거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나에게 바람이란 월급이다. 이렇게 말을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너무 맞는 말이라 가지고 제가 차에서 있잖아 폭소를 한번 터뜨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해서 오신 분 많으시죠? 네, 많으시죠? 네. 이렇게 크게 대답 안 해주시면 제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그 중에서도 약간 더 밑에 있는 아마 공무원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어릴 적에 규모 있는 있잖아 생활 속에서만 우리가 있잖아 뭐든지 지출을 해야 되고 뭐든지 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저는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제 꿈은 뭐냐 하면은 절대 월급 받는 사람한테 시집가지 않겠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월급 받는 사람한테 시집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사람은 왜냐면 내 주변에 부자가 없으면 내가 부자라는 걸 꿈을 꾸지 못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저한테는 제일 부자가 친정 고모가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은 어떠냐 하면은 굉장히 선택하는 자유가 굉장히 폭이 넓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막연히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는 몰랐지만 나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은 어릴 때부터 꿈을 꿨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집은 제가 월급 받는 사람 아닌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규모 있게 생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양쪽에 이제 그래도 백화점 가면 양쪽에 듬뿍 들고 나오고 이런 생활을 좀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3번씩이나 사업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때 되면은 한없이 출하겠다가 다시 별면 올라왔다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저는 자식한테 월급 받는 생활도 시키고 싶지 않고 사업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사업하는 거 말고 그죠? 그렇게 사업하는 거 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한테는 자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일생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왜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죽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자식한테는 그런 삶을 주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삼성에 들어가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리고 저처럼 있잖아 막 사업을 해서 아침부터 돈을 많이 벌어도 아침에 와서 저녁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일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돈 쓸 시간도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삶도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냈던 게 기금속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제가 잡이 수입 명품이었어요. 정말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이렇게 헤아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때 잘 됐는데 세월이 지나와 보니까 대충 그때 우리 산업이 막 발전할 때는 정말 조금만 선택을 잘했어도 많이 돈을 벌던 그런 시절이었더라고 지나와서 보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태평양에 들어가서 리리코스 아시죠? 예, 거기에 제가 전국에 1, 2등 하는 국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들은 세계대회 이제 금메달을 따게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과정으로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은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평생 저의 일이 될 줄 알았죠. 왜냐 돈을 좀 벌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각
아파트별로 사람 뽑아서 놔두면 저는 이제 또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렇게 되잖아요. 아시죠? 부동산 좀 아시는 분은 정부가 규제를 하면 안 되고 풀어주면 되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뉴스킨을 소개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제가 태평양을 다닐 때 엄청나게 저한테 말탄 직원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저를 보지도 못했던 사람. 근데 인생은 이렇게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그때 제일 말단이었던 사람이 제일 꼭대기에,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제의를 받았냐면은 태평양에서 다시 와서 이제 일을 좀 해달라고 제의를 받고, 제가 이제 부동산이 좀 조용하다 보니까 그냥 두 개를 같이 할까 이런 생각으로 잠시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서 제가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레이더망에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저한테 10분만 와서 강의를 한번 들어봐 달라.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도 아니면 태평양에 가라, 이런 제의를 저한테 받았는데 저는 10번 들을 생각은 초도 없었고, 정말 단돈 100만 원도 못 벌어본 사람이 여기 가서 막 800씩 막 이렇게 벌고 있는 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벌고 있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듣게 됩니다. 듣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 들었던 강의가 윤혜정 사장님의 강의였어요. 아시잖아요. 말 너무 잘하시고 이쁘고, 그죠? 근데 특유에 우리가 가면은 팔짱 끼고 너희 한번 해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태평양에 있을 때 많은 그 교육을 시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서 듣는데 점점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당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냥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나 뭐 빌딩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아파트 한 채라도 사서 그것밖에 없잖아, 우리한테는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를 제가 그때 그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게 저는 밖에서 볼 때는 뉴스킨이라는 우자 저한테는 그런 것도 몰랐고 한 번도 다단계라는 걸 저한테 오지 않았고, 우연찮게 제 막내 동생한테 아메이가 처음에 들어올 때 누나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롯데호텔에 한번 갔다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저는 나왔던 적이 있어서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가서 봤는데, 야,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를 단 그 1시간의 강의에 제가 확 깨지게 됩니다. 저는 완전히 그냥 불 받았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부동산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제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부동산을 할 때 아이들을 이제 유학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쌍둥이 아들한테 제가 해줄 게 이제 뭐였냐 하면은 이제 세계대회 금메달이라는 거를 어깨 위에 올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맨 나중에 할 일이 뭐였냐면은 자기들이 브랜드화를 시켜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앉아가지고 뭐 이래 만들고 뭐 이거 하나 유통시키고 그런 걸 아예 생각 안 하고 이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딱 들으니까 그거는 그렇잖아요. 잘하면은 성공, 못하면은 쪽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프랜차이즈인데 쪽박 찰 일은 없잖아요. 네. 아니면은 내가 시간하고 열정 있잖아, 투자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를 아들들한테 좀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아들한테는 전달을 해줬더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와서 시작을 했지만, 한 아들은 같은 집에 태어나고 같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아들은 4년 반 동안 바깥에서 우리 집이 다단계 가족이라고 피해 다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제 마이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왜 와 있습니까? 성공, 돈 벌고, 그 다음에 팀 만들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봤더니,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시절에는 모르겠고, 그죠? 농경사회 때부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그때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종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막, 엄청난 종교 싸움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권력이 곧 이꼬르 돈이잖아요. 그죠? 돈. 그런데 산업사회는 국가가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는 기업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지금은 누가 돈을 갖고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걸 누가 얘기를 했냐면 40년 전, 10년 전도 아니고 20년, 우리는 2년 전에 그 생각도 2년의 미래도 우리는 못 내다보잖아요. 그죠? 근데 40년 전에 제롬 글렌이라는 미래학자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이분이 연구했으니까. 그죠? 이 말 믿고 우리는 이제 SNS로 무장한 똑똑한 우리는 개개인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이제 돈을 버는 준비가 되셨죠? 네. 예. 자, 이제 돈을 버는 준비가 됐으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예. 박수 한번 이때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운명이에요, 운명. 근데 요 말만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밑에 이런 조건이 붙는 거예요. 단, 포기하지 않는 한. 그죠? 포기도 어떻게 안 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 신립 장군 모르시는 분 있나요? 자, 이순신 장군하고 신립 장군이 어떤 분이냐면 이순신 장군은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신 분이잖아요. 그죠? 사실 12척의 배밖에 없는데도 그 무지무지한 있잖아요. 왜군하고 맞서서 이겼던 분이고 신립 장군은 엄청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약간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는 기다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은 나갔다 하면은 이분은 기다렸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 있어. 그러면 눈을 밟아서라도 길을 내는 사람이었고 신립 장군은 앉아서 눈 녹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까요? 네,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미래를 스스로 지배하기를 원한다면 수입의 원천을 지배해야 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들은. 예. 뭐라 그래요?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난 평생 일을 해야 된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사실은 옛날처럼 한 70세 정도 죽는다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은 재수 없으면 100세 시대에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수입의 원천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봤더니 수입의 원천을 지배하려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잘 아시죠? 네. 이 부면에는 주로 보면은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 이 부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리크루팅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안정을 원해서 여기에 이 부면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안정이 됩니까? 예, 그 이야기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S 부면은 이 부면에 가가지고 진짜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독립이 됩니까? 예, 이 부분 얘기해주면 되고. 자, 이 부면에서는 나는 수입을 절대로 원천을 지배할 수가 없는 부면 맞죠? 예, 맞으시죠? 예. 그 다음에 비사부면으로 넘어갔더니 이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게 내가 구축이 됩니까? 예. 우리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은 종잣돈이라는 말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종잣돈 마련할 때 정말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부의 구축이 되면은 그 다음에 I 분면으로 넘어가요. 투자 분면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재정적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쪽 부면에 없고 그 다음에 이쪽 비부면으로 넘어와가 계시잖아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매일 여기 강사분들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마음속에 와가지고 있지도 않으시죠. 사실은 또 저 이야기 하나보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깊이 파고 들어가 봐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자, 재산과 자산 혹시 아시는 분? 예. 저는 옛날에 자산이라는 소리를 몰랐어요. 그런 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산이 많아야 부자예요. 재산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집을 예를 들어가 가지고 있죠.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죠?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죠? 예, 이상하죠? 집을 있으면은 그걸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자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 제가 말 잘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재산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매달 있잖아요. 융자를 받았어.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 그럼 이건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집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렌트를 줬어. 맨날 내 호주머니를 채워줘. 이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호주머니를 빼나가는 거는 재산이고 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거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겠죠?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렌탈을 해서 돈이 매일 나가면은 있잖아요. 그거는 재산이고 내가 이거를 렌트를 해서 누구한테 줘가지고 돈을 매일 내가 번다 하면은 이거는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요, 재산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아요. 절대 자산에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봤더니, 글도 우리가 쓰는 재주 없죠? 예, 노래하는 재주 없죠? 예, 우리가 뭘로 있잖아. 우리가 자산을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산을 만들려고 빌딩을 하나 사려고 해봤더니 한 달에 돈 몇백만 원씩 모아도 평생을 모아도 빌딩 못 사죠? 예, 그럼 우리 현실을 빨리 이해를 하고 정말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우리한테 뭐를 하느냐면 이런 거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웃소싱이라는 말을 정확히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웃소싱은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위탁한다. 자,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왜냐하면 매일같이 강사분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정확히 이 말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인 거예요. 말하자면 봐요. 기업은 자기가 핵심 업무에다가 치중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외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생산성에 효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슬림한 다이어트의 경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마케팅하는 우리가 이것까지 하락하면 우리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정말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저거 다 해주는데 우리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 있으시죠? 네. 예, 이것만 가서 매일같이 그냥 입만 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안 했으면 문제지. 그죠? 예. 아는 데는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이라는 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은 정말 많이 이곳에 와서 빨리 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왔는데 그럼 뭘 해야 돼요? 저 좀 전에 입을 떼야 된다 그랬잖아요. 입을 떼러 가야 되는 데는 소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와서 내가 삐를 받았어. 이거 아니면은 나 진짜 이거 가르쳐주면 누구 다 쓸 것 같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한 번도 있잖아 뭐 화장품에 나쁜 게 들어가 있고 특히 저는 태평양에 있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거기 R&D가 정말 진짜 다른데 뭐 100개를 합치는 R&D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곳이 그곳이니까 정말 얼마나 100%에 1000% 제가 신뢰를 했겠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전달하면 막 다 살 것 같은 거야. 다 뻥 날라갈 것 같은데 아무도 뻥 안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인한테 가면 어때요? 그냥 상처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지인한테 갈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나봐. 내가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가야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 사람한테 가셔야 돼. 처음에는 무조건 가서 다리를 붙들든 팔을 붙들든 도와달라 그러셔야 돼요. 처음에 있잖아요. 가면은 무조건 내가 이거 좀 안다고 야 뉴스킨의 제품이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그동안 네가 쓰는 거 막 이딴 소리 하면은 그 사람 미워서라도 안 사줘요. 나 이걸로 갖고 정말 성공하고 싶다. 내가 가서 봤더니 이렇고 내가 발라봤더니 이래. 네가 체험 한번 받아보고 이게 쓸 수 있는 제품이면 날 좀 도와달라고. 처음에 지인한테는 이렇게 나와야지. 지가 언제 이거 했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방법이 이게 다르거든.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러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인이 나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때 그때 지인만 붙들고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지인한테 가면서 바로 콜드 소셜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콜드는 나를 모르잖아요. SNS도 나를 모르잖아. 그 사람이 나를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가면 어때요? 가면은 맨날 물 먹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오시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야. 마시고 물 먹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 일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닌데 동영상이 왜 안 나오지? 이게 저희들 요번에 랠리를 갔더니 동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거 찾을 것도 없이 제가 이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어때요? 자, 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고객을 대하는 사람과 한 사람이 10명이라는 사람과 한 사람이 250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고객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예. 이 법칙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은 그 고객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감동이 아니라 졸도를 시키라고 그러죠? 예. 요즘은 고객을 졸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이 있잖아. 그 고객한테 통해야 돼요. 야, 내가 이분한테 맡기면 정말 내가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아, 이 사람하고 내가 하면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객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나의 진심이면 고객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가면 아, 이번 달에 내가 지금 몇 포인트가 부족한데 오늘 이분이 나를 이걸 좀 사줬으면 좋겠다. 고객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요즘 고객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변화를 시켜드릴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입장에서 항상 있잖아. 뭐 전달을 해주시면은 감동 아니라 졸도를 받습니다. 고객 이렇게 만듭니다. 쉽죠? 네. 여러분들 성공하실 겁니다. 자, 고객이 이렇게 만드는데 자, 이제 이 분면에서 이쪽 분면으로 넘어올 때는 내가 옛날 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옛날 거를 가지고 그대로 살았더니 우리 부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려고 이 분면으로 넘어왔으면은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빼내야 될 게 있어. 습관 바꾸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 습관은 한번 영암 읽어보세요. 크게. 예, 이게 뭐예요? 아토믹 하는 게 원자잖아. 아주 작은 거잖아요. 헤비츠라는 거는 습관이잖아요. 아, 이 책 너무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여러분한테 큰 걸로 습관 바꾸라 하면 바뀌어질까요? 아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어떻게 이분은 어떠냐 하면은 저자는 제임스 클리어인데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인데 대충 이 책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뽑아온 게 그 다음에 이분은 지금 현재 뉴욕타임즈에 기고도 하고 그 다음에 헤비츠 아카데미의 CEO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야구 선수라 그랬잖아요. 네. 고2 때 야구 훈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친구가 이렇게 휘둘르는 야구 그 방망이가 손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확 휘둘러 버리니까 여기를 맞은 거야. 여기를 맞아서 이분은 정말 이 두개골이 약간 깨지는 정도의 그런 손상을 입으면서 약 8개월 정도를 지났어야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겨우 정상적으로 약간 운전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데니슨 대학이라는 학교에 들어갈 때는 꼴찌로 들어갔어. 꼴찌. 근데 나올 때는요 최고의 선수로 졸업을 한 거예요. 정말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안 쉬운데 이분이 했는 게 뭐냐면은 규칙적인 1%의 습관을 이분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일찍 잠자리에 들기. 그 다음에 침구 정리.
이분은 친구를 정리할 때마다 자기가 정돈되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자기한테 이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았대, 이분은. 그렇게 좋았는데 이걸 2개를 하다 보니까 돼. 그래서 자기가 하나를 더 늘린 거예요. 뭘 늘렸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씩 늘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몸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되니까 또 뭐를 늘렸냐면 공부하는 습관 30분. 이게 있잖아요. 선수들은 공부를 안 해요. 저도 옛날에 다닐 때 육상 선수를 했거든요.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습관 30분을 이렇게, 그것도 무려 얼마나 했냐면 4년 동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거예요. 예, 하루도 안 빠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인데. 그래서 이분이 졸업할 때 이걸 가지고 최고의 있잖아, 선수로 졸업을 한 거예요.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죠. 예, 하다가 중간에 이틀 3일 빠지면 그게 이제 다시 실패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거를 잡지 말고 아주 사소한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핵심이 뭐냐면 100번만 반복하면 당신의 인생에 큰 무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습관이 모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잠복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우리 왜 영어라든지 막 이런 것도 공부할 때 보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입이 안 트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잠복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뻥 이렇게 터져 나오느냐 하면은 8알, 그러니까 100% 그러면 80%가 되는 지점에, 그때까지를 못 참아서 중간에 다 그만두는 거예요. 공부하다가도 그만두고. 근데 이게 반드시 그때까지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매일같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잠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빵 터져요. 빵. 근데 우리 뉴스킨의 그래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빵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처럼 하고만 계시면 돼요. 아주 작은 습관으로 매일같이 하고만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목표가 절대로 되면 안 된대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나 다이어트에 10kg 뺄 거야. 이거는 목표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요요가 온다는 거야.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 목표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야. 시스템이 돼야 된다. 뭐냐? 나는 계속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 거야.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한테 강추를 제가 해드릴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 습관이 진짜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안 여기 왔는데 습관이 안 바뀌면 절대로 있잖아.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습관이라는 게 어떤 줄 알아요? 머리로서는 이해가 돼. 근데 그게 또 가슴까지 이해가 돼서 내려오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근데 그게 다리까지 내려가서 이 발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있잖아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어느 시점에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한 3주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스스로 몸이 있잖아요. 익숙해서 일어나. 근데 그게 3달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안 가면 이상한 거야.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나져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다리까지 자동으로 그냥 아침에 되면 눈 뜨면 그냥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습관을 길러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킨은 돈은 안 들지만 여러분이 변화돼야 되는 거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이잖아요. 매일 지속 반복. 장기적인, 그러니까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날마다 내가 일관성을 배워야 되고 유지하는. 그러니까 성공의 비밀은 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일상적인 것에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도 큰 게 아니고 일상적인,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수 있는 거, 내 눈 떠서 가족을 볼 수 있는 거, 가족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건강하게 사는 거, 내가 그냥 삼시세끼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죠? 남들이 하는 핸드폰 바꿀 때 나도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누주하면 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자, 날마다 지속 반복, 운동. 그렇게 쉽나요? 운동 안 쉽죠, 그죠? 진짜. 그런데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서 다리를 이렇게 옮겼다가 오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운동.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낙순물 아시죠? 바위를 뚫는 게 낙순물이에요. 우리 바위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낙순물은 뚫어요. 지속적으로. 예. 대단한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탱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그냥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탱커와 용지를 집에 온 방에다가 다 도배를 하시는 거예요. 도배를 하셔야 돼. 그냥 한 곳에 안 보이는 데만 놔두면은 내가 불편 안 해. 일어나면 여기도 보면 불편, 저기도 보면 불편, 저기도 보면 불편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나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는 방법 이겁니다. 불편하도록.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강의를 진짜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방전제잖아요. 방전. 저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열흘 정도만 어디 나가갖고 여기에 소식 아무것도 못 들으면 저도 아마 방전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나가서 누구하고 고객하고 만나면 늘 방전이 돼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충전을 시켜야 되냐면 강의에서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 그룹에 있는 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콜드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콜드를 가지고 다이아몬드까지 가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콜드를 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하루는 하루 왼종일 콜드하고 하루는 왼종일 강의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또 그렇게 이분이 딱 이거잖아요. 보니까 나가서 길을 다 뺏기고 방전이 돼서 들어와서 그 다음날 하루는 왼종일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충전. 그리고 그 힘을 다시 얻어서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둘 수 있는 확률이 99%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대충. 저는 시작하고 1년 반 돼가지고 남편도 돌아가셨죠. 제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부터 자식 3명에 그것도 지하방에 그러고 들어갔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비청산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사실은 제 만원짜리 옷 하나를 사입지 못할 시절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나가면은 누구보다도 많이 방전이 되겠죠. 그 방전을 충전시키는 이 시간을 저는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때 어디에 와 있었냐? 맨날 이 장소에 온 거예요. 이 장소 오고 차에 가면은 맨날 테이프 틀고 집에 가면 바바가더고도 테이프 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조금이라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는 거를 내가 그걸 막고자 엄청나게 저는 그걸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자기 스스로 제일 잘 알잖아. 내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러면은 어디로 이동을 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기 싫죠? 오기 싫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싫은 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탱커에 보면 적혀 있죠? 예. 근데 저는 독서. 이거는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독서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 오신 분은 지금 다 삶을 바꾸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네. 예. 삶을 바꾸려고 오셨는데, 자,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온 생각과 습관이 있어요. 자기한테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냐? 책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책은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 오늘 때 강의 오는데도요. 지금 여기 앞에 와가지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저는 PPT를 못 만들어요. 가서 350만 원 주고 배웠는데도 그때밖에 없지. 절대로 모르겠는 거. 우리 회로가 이제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몇 가지를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글자가 안 쓰이는 거예요. 이게 커서가 움직이잖아. 제가 밤에요. 이 술 먹었는데 이 집 옆에 가가지고 차 속에서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해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PPT를 제 마음대로 불러오지를 못하니까 강의하는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남한테 자꾸 피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에피소드도 지금 있으면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온 생각과 습관 바꾸는가 이거를 책으로밖에 저도 밤에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할 정도로 제가 여러분한테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이 책도 한 권 이제 적으신 분 책을 펴내신 분이 그냥 펴내겠어요. 자기 일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근육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동안 익숙해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장소에 와가 있고 내가 뉴스킨 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그건 내리막길이에요.
나를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드셔야 돼요. 왜 이게 뉴스키는 왜 이렇게 어렵지? 계속 이런 말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라도 행동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행동 안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유, 소리가 왜 이리 적지? 내가 두 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이렇게 그냥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정관념과 습관으로 단단해진 껍질 깨기. 네, 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우리가 리크루팅이 되면은 자꾸 책이나 이런 걸 전달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3시간, 4시간을 떠들어도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여기에다가 모시다 너 강의에 와야 되고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누가 먼저? 그렇죠. 내가 먼저예요. 남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리크루팅이 될 수 있도록 나부터 단단해져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리 계속 있고 그래서 시간이 계속 매일같이 조금씩 아까 아주 작은 습관을 조금씩 길러나가면 그게 모여서 여러분한테 커다란 성공에 힘을 갖다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독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감정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조금 안 되면은 시무룩하고 조금 되면은 그냥 아주 어깨가 하늘만큼 올라가 있고 그냥 아주 그냥 스폰서가 조금만 그냥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아주 우락부락 난리가 나죠. 그죠? 예. 난리 나죠? 예.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덜 여물었다. 내가 성공하는 게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감정관리에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 메타인지는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래요. 동물은 절대로 이런 걸 가질 수가 없는데, 그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나의 감정을 아는 거래. 메타는 그냥 좀 초월해서 내가 깨닫는 거라는, 그죠?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감정이 우울해. 근데 그 우울한 거에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잘못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빨리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쁜 감정, 슬픈 감정, 분노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너무 있잖아. 깊이 막 파고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리더로 가는 길에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이 훈련이 진짜로 잘 돼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도인, 예수님, 도인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이 하는 방법이 노트에다가 내가 만약에 분노를 했어. 나 오늘 왜 분노를 했지? 이런 것 때문에 분노를 했구나 등등 이렇게 적어보면서 거기에서 오늘 내가 그 감정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면 나는 분노. 근데 이걸 안다라는 것만 해도 나는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이렇게 그룹에도 가면은 오늘 왠지 저 사람 얼굴이 계속 며칠째 그냥 아주 그냥 보면은 막 분노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은 옆에 사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네. 그러면은 그룹에도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잖아요. 근데 나부터 이런 훈련이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메타인지라는 거를 한번 가서 쳐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왜냐면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요점만 빨리 얘기해주고 제가 넘어가거든요. 자, 주변 관리. 근데 여기 일하러 나왔어. 맨날 애 때문에. 맨날 그냥 누가 병원에 입원했대. 그리고 내가 그냥 무슨 돈이 좀 부족했어. 뭐 맨날 있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돈 얼마 벌러 나왔어요, 솔직히? 얼마 벌러 나왔어요? 많이 벌러 나왔죠.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돈 1억을 벌려고, 월 1억을 벌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다 있잖아, 감수를 하고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최소한 여기 몇백만 원 벌려고 나온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회사에 몇백만 원 벌려고 간 회사에 이런 소리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절대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뉴스키는 통할까요? 희한하잖아. 자, 시어머니가 계셔. 며느리가 세 사람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두 사람은 회사에 근무하고 한 사람은 뉴스킨에 근무해.
근데 그 시어머니가 누구를 부를까요? 뉴스킨에 다니는 사람 불러요.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일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시어머니, 그 가족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뉴스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건 내가 먼저, 그걸 누가 보였어요? 내가 애 아프면은 아프다고 안 나가고, 그죠? 내가 좀 오늘 늦잠 자면 기분 나쁘다고 안 나가고, 이런 거를 식구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가 어린 사람은 뭐 유아원에 맡기든 뭘 하든 그거는 스폰서하고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돈을 벌려고 하면 주변 정리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스폰서한테 가서 스폰서를 설득을 시켜. 자기가 설득을 당해야지 왜 스폰서를 설득을 시켜요? 맞잖아요? 그건 나 성공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거든. 그리고 스폰서한테 갈 때도 늘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내가 진보적인 질문을 가지고 가야 되지 뭐 투덜거리려고 스폰서의 그 시간을 뺏으려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전부 다 스폰서이자 파트너잖아요. 그죠? 네. 다음에 다 그 자리 다 가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뉴스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네. 예. 그냥 명단 작성해요. 명단. 자, 48 트레이닝 다 하시죠? 네. 예. 명단 작성해서 만나서 미팅을 해요. 미팅해서 바로 사업 설명회 열 것인지 아니면은 데모를 해서 초대해야 할 것인지 이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사업 설명 듣고 초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데모해서 초대하고 돼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뭐 워라벨 그러고 소확행 그러고 밀레니엄 이러니까 막 큰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뻥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저렇게 조그만한 거부터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들어서 정착을 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옛날에는 바로 그냥 시스템으로 들어왔는데 요즘은 투잡을 살짝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예. 그러니까 뉴스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가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누가 먼저 빠르게 여기에 대입을 시키고 누가 있잖아 막 그냥 시퍼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가면은 아주 그냥 요즘 세상 바뀌는 이런 소리 많이 해주는데 그런데 한번 가서 한번 안 들어볼래? 뭐 이런 이야기. 요즘 밖에 나가면은 사실 뭐 하나 배우려면 돈 안 주고 배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근데 야 이거 돈 1,000원밖에 안 들어. 1,000원밖에 안 들어. 그것도 공짜로 그냥 좀 데리고 오지 말고 1,000원밖에 안 들어. 그렇게 해서 있잖아요. 여기 모시고 여기다가 데리다 놔요. 데리다 놓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1시간 만에라도 뿡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데다가 대입을 시키셔요. 자, 그리고 그룹의 성장의 핵심은요, 문화예요. 지금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 방탄소년단 너무 그냥 자랑스럽지 않나요? 맞죠? 사실은 지금 현대나 이런 있잖아. 자동차 수출 하나 하면은 있잖아. 얼마 벌까요? 그렇죠. 돈 10만 원 벌어요. 근데 문화 수출하면요. 어마어마해요. 여기 있는 계시는 사장님들이 다른 나라에 있잖아. 레코드를 주면은 달러 벌어 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와 문화에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 우리 그룹의 문화, 최고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네트를 10명이 짜는 네트가 사람이 당기기가 쉬울까요? 100명이 짜는 데가 더 쉬울까요? 그쵸? 거의 다 알잖아요. 아는데 왜 나는 그 자리에 안 가 있어갖고 그 네트에 구멍을 내느냐는 거죠. 그 구멍 내시면 안 돼. 사장님들이 있을 자리 있어줘야 되는 게 그게 최고의 문화예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오면 뭐 뉴스킨은 말 안 해도 늘 그냥 빵글빵글 웃으니까. 그래서 맨날 뭐라 그러냐. 처음에 오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집단이냐 생각하다가 나중에 좀 이제 한 2, 3주 지나면 이 사람들이 진짜 기뻐서 웃는구나. 왜냐하면 희망이 있잖아 우리한테는. 그죠? 네. 그래서 밝잖아 우리는.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엄격하게 내가 아침에 되면은 제대로 제 시간에 올 것인지 라인 스위치는 안 할 것인지 신발은 뭐 슬리퍼를 안 신고 이런 그룹의 문화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구부터 지켜야 된다? 네, 나 지키시고 항상 겸손하셔야 돼. 이게 어떤 사람이 안 겸손하냐 하면은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 그죠? 예, 진짜. 근데 겸손은 진짜 어떨 때 나오냐 하면은 내가 한번 올라도 가봤어. 그런데 완전히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보고 있잖아요. 그때서야 겸손이라는 게 제대로 된 겸손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
그래서 사람은요 진짜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그룹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번영이 돼요. 그리고 수용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수용은 큰 그릇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직함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수용에는 정직함과 큰 그릇을 가지고 내가 있잖아 큰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는 사람. 그래서 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 또 조금 나중에 가는 사람보다 그룹에 직급이 더 핀이 된 사람이 더 넓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당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용하고 용서는 거의 비슷한 거지만은, 요렇게 해서, 사장님의 그룹의 문화는 누가 만든다? 네,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그룹의 문화를 만들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들어붙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리크루팅을 해놓으면 자꾸 빠져나가. 그러면은 그 문화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또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뉴스킨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안 어렵죠? 네. 저도 이만큼 안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내가 안 믿어주는데 누가 믿어주느냐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사장님들은 자신을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제가 진짜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성공 안 하면 누가 성공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음 꼭 가지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의 인생 자랑질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이렇게 많지만은 제가 이제 몇 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졌는데요. 저는 아들만 3명이거든요. 위에 쌍둥이고 지금 늦둥이도 중국에 중국 사업을 위해서 지금 중국에 상해 유학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벽한 다단계 가족이고요. 집에 가면 맨날 다단계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딸이 없잖아요. 근데 제 파트너가 모두 다가 이렇게 제 딸이에요. 엄청나게 많지만 이렇게 몇 개만 제가. 그리고 사실은 이 나이에 뭐 드레스 입고 맨날 저러고 그냥 철없이 저렇게 쫓아다닐 일 없잖아요. 맞죠? 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제일 큰 행복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팀들하고 이거는 얼마 전에 그 박상효 사장하고 박상효 사장이 히말라야 갔다 온 거 알죠? 예, 이렇게 이 그림만 봐도 진짜 가슴이 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팀들이 이거는 리더들만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렇게 사진도 찍고 이거는 또 우리가 강릉에 갔을 때 찍었고 저는 사실 제주도 갔을 때 우리가 찍었는데 저게 왜 뒤로 이렇게 서가 있냐면은 그 산에 한번 올라가려고 내렸더니 비바람이 그냥 엄청나게 부는 거예요. 전부 다 못 간다 이러는 걸 안 된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를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올라갔거든.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스리퍼 끈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맨발로 들고 가기도 하고 근데 실제 저렇게 걸어서 그 산에까지 다 올라가니까 그 희열이 있잖아요. 정말 와 우리 오늘 이거 안 했으면은 제주도 왔는 느낌 하나도 없었겠다 막 할 정도로 너무 좋았는 거예요. 갈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래서 저런 추억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사실 이거 굉장히 어때요? 요 그림을 보고 팀들이 요렇게 또 만들더라고요. 요건 리더스쿨에 있잖아요. 가가지고 요렇게 만드는데 참 대단하다 싶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고 이거는 이번에 마카오 가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참 좋죠? 예, 이렇게 1년이면 해외 그래도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나갔다 오고 저도 사실은 역마살이 있는지 앉아서 뭘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팀원들하고 나이가 더 많다고 빠져서 제가 방에서 자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팀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제일 에너지가 많다 그럽니다. 제일 철이 없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가족과 이렇게 다닙니다. 여기가 이제 저 막둥이거든요. 상해에 있는 막둥이인데 누미스파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번에는 한 대 달라 그래서 갖고 갔거든요. 그렇게 갖고 가고 이거는 아들과 찍었는데 좀 그림 같지 않나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제가 하나 이어놨고요. 이것도 지금 저기 홍콩에 갔을 거예요. 홍콩 맞을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쭈루룩 해가지고 찍고 이렇게 마사지 심심하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제 늦둥이가 고등학교 2학년 그 2학기 때 이 중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사실은 외국어 배우는 데는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둔해져 갖고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얘는 중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도 발음이 현지 발음일 정도로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도 이제 홍콩이다 보니까 가가지고 방에 두 사람 들어가서 마사지를 받는데 그 아줌마랑 1시간을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어로 아주 그냥 그래서 속으로 허무하더라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거 중국어를 갈 때 그리고 이제 컸다고 형들하고 또 술도 한잔 할 줄 알죠. 이거는 제가 이제 히말라야 갔다 와가지고 도착하는 그 다음날 저는 태국으로 저기 골프 있잖아요. 이제 좀 배우려고 하나도 안 갔는데 이제 그때 전지훈련을 간다고 제가 갈 때 새벽 엇박 세우고 있잖아. 저를 이제 나가기 전에 공항에 나가기 전에 집에서 배웅해 준다고 저러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는 앞으로 꿈이 요렇게 좀 모양을 좀 내고 싶은 사람이 꿈이라서 해놓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태국에 갔다 왔을 때고, 저기는 제가 태국 갈 때 저렇게 챙겨가 갔어요. 식품을.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저는 어디 가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식품이에요. 우리 파마넥스가 진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에이지락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 밑에 여기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아줌마가 나이가 저보다 많이 들은 사람인데 이렇게 골프를 치면 설렁 치고 가는데 비거리가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럽잖아요. 그래서 탕안에 같이 앉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 치세요? 내가 물었더니 아이고 제가 구력이 얼만데요. 88년도부터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한 저는 게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61살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많아봐야 50대 초반 아니면 40대 후반으로 봤더만. 이게 에이지락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챙길 때마다 막, 예전에 사실 그때 10,000원짜리 옷도 못 사 입을 때는 저런 거 먹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힘이 넘쳐. 그래서 너무 좋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또, 이게 뭐 올라갔다고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진짜 제 인생이 남들은 지금 나이가 들면은요, 가장 있잖아요. 속상한 게 뭐냐 하면은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또 친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 가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 사귀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자식들조차도 나와 자식들이 30 뭐 몇 살 되고 이런 자식들이 내 옆에 부모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여기 와서 보고 있고 집에 가면 보고 있고 그리고 톡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하루 종일 여기 안 보여도 톡방에 보면 얘가 어디 출장 가 있는지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 자식이 정말 내 자식 같아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냥 내가 소유를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공유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집에 예비 며느리도 지금 있지만은 저는 뭐 자식들이 어디 이렇게 가가 없으면 야 집에 올래? 이러면 그냥 네 갈게요. 그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오지. 안 그러면 제가 어렵잖아 그 사람도 그죠? 그 오겠어요. 그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이 뉴스키너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은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의 미래를 보면은 눈이 부셔 눈을 뜰 수가 없다. 저는 그 말 진짜 공감한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조금씩 여러분들은 진짜 참고 저만큼 그래도 힘든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아마 이렇게 짚어보면은. 그러니까 참고 꼭 이 자리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희망은 새롭게 변할 준비가 될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희망을 맞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희망은 오지 않는다. 희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그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다. 이기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이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한다. 자신을 이기려는 마음, 그것이 성공의 힘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